동영상 세미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PPT로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해부학 구조를 알고 스레드 시술을 하게 되면 시술이 더 쉬워지고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눈 주변의 스레드 시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세미나를 진행을 할 건데, 이제 눈 주변을 시술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첫 번째는 충분한 해부학 지식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부위마다 또 시술받을 환자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종류의 실을 사용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시술 시에는 정확히 내가 원하는 층에 들어가야 시술의 효과는 크고 또 부작용은 적다는 걸 아셔야 되고요. 또 코그실의 경우에 방향성을 가지고 당겨 올려야 되기 때문에 당겨 올릴 고정점이 될 수 있는 단단한 조직 부위가 어디일지를 생각하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자, 해부학적 구조를 보시면은 오늘 캐다이 시술 시 특별히 아셔야 할 부위는 이 측두부의 파리에탈 에어리아의 아나토미를 아셔야 됩니다. 보시면 측두부의 템포로 파리에탈 파시아랑 딥 템포랄 파시아 이 두 가지인데요. 템포로 파리에탈 파시아는 약간 부드러운 조직의 파시아고요. 이 딥 템포랄 파시아는 굉장히 질기고 단단해서 잘 뚫리지 않는 조직입니다. 이 딥 템포랄 파시아는 본에서 거의 끝나게 되고요. 이 템포로 파리에탈 파시아는 자이고마를 통해서 그 아래로 스마스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측두부는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매우 여러 플랩으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가 주의해야 될 이런 베슬들은 템포로 파리에탈 파시아에 들어 있습니다. 실제로 측두부에 필러 주입을 하는 공간은 바로 이 측두부의 템포로 파리에탈 파시아와 딥 템포랄 파시아 사이의 공간이고, 이 공간은 쉽게 벌어지고 베슬이 없는 바스큘라 에어리아입니다. 우리가 이후에 캐다이 시술을 할 때도 이 공간으로 스레드가 진입을 하게 됩니다. 눈 주변 근육 사진입니다. 눈 주변은 근육이 많기 때문에 이 눈 주변의 스레드를 시술할 때는 근육이 움직이지 않게 보톡스 시술을 같이 복합 시술을 하는 것이 좋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측두부의 동맥은 슈퍼피셜 템포랄 아테리와 딥 템포랄 아테리로 나뉘어서 측두부로 올라가게 되는데, 슈퍼피셜 템포랄 아테리는 딥 템포랄 파시아를 뚫고 스킨 쪽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실제 템포랄 베슬들의 주행 방향과 위치를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눈 주변에는 매우 혈관이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멍이 들기가 쉽습니다. 시술할 때 항상 천천히 무리하지 말고 스무스하게 시술을 하고, 가능하면 캐뉼라로 시술을 해야 혈관 손상이 없고 멍이 안 들게 됩니다. 자, 눈썹 바깥쪽, 이쪽이 눈썹이 있는 부위인데 눈썹 바깥쪽에 바로 아래에는 루프라는 지방막으로 이루어진 구조물이 있습니다. 이 부위는 눈썹 쪽에서 실로 당겨 올리기 위해서 눈썹 리프팅을 하게 될 때 캐뉼라가 진입은 잘 되지만 여기는 코그가 잘 걸리지 않는 굉장히 부드러운 구조물이기 때문에 여기로 집어넣으면 시술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실제로 카다바 해부를 한 사진이고, 이것이 루프의 위치입니다. 우리가 스레드를 집어넣을 때는 루프를 통과하지 말고 끝이 루프 안에 머물지 않게 하고, 루프의 위쪽이나 아래쪽에 진입을 하게 하고, 루프를 지나가서 조금 더 아래쪽에 걸쳐서 스레드를 위치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눈 주위의 구조물인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이 오비큘라리스 리테이닝 리가멘트입니다. 눈이 꺼지는 선큰 아이의 경우에 가장 깊게 꺼져 있는 부위가 바로 이 오비큘라리스 리테이닝 리가멘트이기 때문에
필러나 스레드 시술 시에 이제 피부와 이제 오비큘라리스 리테이닝 리가멘트를 서로 박리를 할 수 있으면 박리를 하고 시술을 하는 것이 좋고, 만약에 오비큘라리스 리테이닝 리가멘트 안쪽에 이 팩패드가 있는 이 공간에 볼륨을 넣어야 하는 경우에 눈에서 너무 가까운 부위는 바로 아래쪽에 무른 지방이 있는 공간이라서 이곳에 넣으면 원하는 모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오비큘라리스 리테이닝 리가멘트에 가깝게 그리고 얕게 볼륨을 집어넣는 것이 효과가 가장 좋습니다. 자, 이것으로 PPT 강의는 마치고 비디오 강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눈가가 약간 처졌고 눈꼬리를 시원하게 올리고 싶어 해서 캣아이 시술을 하기로 했고요. 진입할 부위를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눈이 처짐도 있어서 이제 눈썹 쪽은 눈썹의 리프팅 시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인서션 할 부위를 점으로 찍고 실이 지나갈 방향을 디자인을 해줍니다. 왼쪽 눈썹도 똑같이 디자인을 해주고요. 눈썹은 위에서부터 진입해서 아래 방향으로 진행할 겁니다. 마취는 먼저 슈프라 트로클레아 너브를 리도케인으로 너블럭 해주고요. 슈프라 오비탈 너브도 리도케인으로 너블럭 합니다. 자, 캣아이 시술 부위는 인서션 할 부위에 스킨을 주사로 마취합니다. 자, 눈썹 리프팅 인서션 부위도 마취를 하고 18게이지 니들로 펑치합니다. 자, 캣아이 시술과 눈썹 리프팅은 더블 코그 6cm 스레드로 시술할 예정인데, 화이트 메디앙스에서 만든 이 더블 코그는 인장력이 타회사 코그 제품보다 강하고, 또 눈 주위나 또 팔자주름 등의 공간이 좁은 부위를 리프팅하기에 굉장히 적합한 실입니다. 실이 가늘어서 얇은 층에 삽입해도 돌출이 안 되고 또 자연스러우면서 반면에 인장력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 더블 코그 실을 즐겨서 사용을 합니다. 자, 시작되어 있는 부위는 골막에 가깝게 진입을 하고 캐뉼라 끝은 눈썹 하연에서부터 0.5cm에서 1cm 아래까지 조금 깊다고 싶을 정도로 진입을 시킵니다. 이제 같은 인서션 사이트에 3개를 집어넣을 예정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눈썹 하연에서 아래쪽 한 1cm 정도까지는 내려서 충분히
눈썹을 걸고 당길 수 있을 정도로 좀 아래까지 깊게 삽입을 합니다. 그래야 눈썹 더미스 바로 아래에 그 파이브로틱 티슈에 코고가 잘 물려 있게 됩니다. 캣아이 시술을 할 때는 진입 부위가 좀 당겨져야 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얕게 진입을 하고 고정이 될 끝부위는 이제 혈관을 손상시키지 않는 딥 템포럴 파시아 바로 위에 아바스큘라 리전 쪽으로 삽입을 합니다. 지금 진입은 얇게 진입을 하고 이제 끝은 딥 템포럴 파시아 바로 위로 삽입될 수 있도록 좀 깊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집어넣을 때는 당기고자 하는 방향으로 당기고 있는 상태에서 집어넣는 것이 좋고요. 나와 있는 실은 바짝 당겨서 잘라내게 됩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눈썹 리프팅을 하고 있습니다. 눈썹 아래에는 아까 강의 때 설명한 루프 조직이 있어서 그냥 삽입을 하게 되면 루프 중간이나 아래에 삽입되어서 원하는 부위가 당겨지지 않기 때문에 루프가 있는 눈썹 부위를 손으로 누르면서 진입을 시키면 루프와 더미스 사이에 단단한 조직에 삽입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부위에 잘 삽입돼서 잘 당겨질 수 있습니다. 지금 눈썹 위를 누르면서 눈썹 바로 아래에 더미스 부위에 잘 진입을 시킨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왼쪽 캣아이 시술 펑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되는 부위는 피부 가까운 데서 시작을 하고 진입은 딥 템포럴 파시아 바로 위까지 진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딥 템포럴 파시아는 질긴 조직이기 때문에 쉽게 캐뉼라로 뚫리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딥 템포럴 파시아의 근막을 타고 미끄러지듯이 깊게 들어가면 쉽게 진입이 됩니다.
자, 캐뉼라를 똑같이 집어넣고요. 자, 캐뉼라를 뺄 때는 항상 충분히 손을 당긴 상태에서 빼고, 실이 다 삽입된 후에는 4x4 꺼즈로 전체적으로 눌러서 고정하면 좋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눌러서 고정을 하고 있죠. 자, 캣아이 시술 후에 눈 주위 근육을 많이 움직이게 되면 실의 고정이 초기에 너무 쉽게 풀리기 때문에 반드시 눈가의 보톡스 시술을 같이 해주어야 효과가 좋고 오래 갑니다. 전후 사진인데요. 시술 전엔 눈꼬리도 좀 처졌고 눈 위도 전체적으로 처져 있는 상태였는데 시술한 뒤에는 눈꼬리도 뒤와 위로 고양이 눈처럼 많이 당겨졌고 전체적인 눈 처짐도 많이 당겨져서 좋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옆면에서 보시는 전후 사진도 굉장히 눈꼬리가 많이 좋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이분도 눈꼬리가 처진 인상이어서 캣아이 시술을 할 거고요. 눈가 처짐도 있어서 눈가를 많이 올리고 싶어 해서 눈가 쪽에 눈썹 리프팅을 할 예정입니다. 디자인하는 방법은 첫 번째 케이스와 동일합니다. 이분은 관자의 피부 밑에 피하 지방층이 별로 없고 피부가 얇아서 투메센트 방식으로 캐뉼라를 사용해서 실을 삽입해야 하는 층에 전체적으로 리도카인을 주입하는 마취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슈퍼피셜 베슬들도 수축돼서 피도 잘 안 나고 또 실이 진입할 때 진입 공간이 충분히 만들어지기 때문에 실제 실을 집어넣을 때 시술도 매우 쉬워집니다. 처음 시술하시는 선생님들은 이 방법으로 마취를 하고 시술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똑같이 더블 코그 6cm 스레드로 시술하고 있고요. 이분은 좀 많이 당겨주기 위해서 한 구멍에 2개씩 스레드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효과를 많이 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 구멍에 2개씩 시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상 코그 시술을 할 때에는 끝과 끝이 단단한 조직에 고정이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캐다이 시술을 할 때는 시작은 더미스 바로 밑에 단단한 조직에서 시작하고 끝은 딥 템포럴 파샤의 단단한 조직 가까이에 위치하게 하는 것으로 캐뉼라를 삽입하시면 효과가 좋습니다. 잘 들어가지 않을 때는 너무 무리하게 힘을 주지 마시고 팁의 방향을 바꿔본다든지 좀 돌려본다든지 해서 부드럽게 삽입을 해야 혈관 손상이 없고 멍도 들지 않습니다. 자, 실 제거를 한 후에는 당길 원하는 방향으로 당기면서 거즈로 전체적으로 눌러서 코그를 고정해 줍니다. 이마 쪽도 첫 번째 케이스처럼 깊게 골막 바로 위에서 진입해서 시작하고 끝은 눈썹 바로 밑의 진피 아래쪽에 삽입을 합니다. 이곳은 루프가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손으로 눌러서 진피 바로 아래쪽에 캐뉼라가 위치할 수 있도록 눈썹 부위를 손가락으로 눌러야 한다고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반대쪽 시술을 할 거고요. 캐다이 시술할 부위를 펑치하고 있습니다. 캐뉼라로 리도케인을 주입할 때 실제로 실이 들어가는 경로를 생각을 하면서 같은 경로로 캐뉼라를 진입시켜 보면 실제 시술할 때 조직 상태가 어떤지도 미리 알 수 있고 실을 진입하는 리허설도 되기 때문에 매우 좋은 마취 방법입니다. 얘도 진입은 얕은 위치에서 시작해서 반대쪽 손끝으로 깊이를 느끼면서 깊게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캐뉼라 진입할 때 저항이 있으면 힘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 혈관 손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집어넣지 말고 팁을 돌리거나 다른 방향으로 진입을 시도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시술 후에는 당기길 원하는 방향으로 당기면서 거즈로 전체적으로 눌러서 코그를 고정해 줍니다. 자, 눈썹 쪽도 오른쪽과 같은 방법으로 시술합니다. 항상 정확한 층에 스레드를 삽입하기 위해서는 반대쪽 손으로 캐뉼라 끝이 정확한 층에 들어가고 있는지 확인을 하면서 캐뉼라를 삽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눈 밑에 다크서클 및 잔주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분은 아이필러를 시술할 예정입니다. 화이트 메디앙스의 아이필러는 모노실을 스크류 모양으로 끝이 무딘 캐뉼라에 감은 트레드 제품이고, 이 제품은 캐뉼라가 가늘고 무디기 때문에 혈관이 많아서 출혈하기 쉬운 눈밑 부위에 시술을 해도 출혈이 없고 멍이 들지 않습니다. 또 가늘기 때문에 얕게 시술해야 하는 눈밑에 시술하기 때문에 눈밑에 시술할 때 시술하기 매우 좋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초기에는 바늘로 되어 있는 제품을 썼는데 아이필러를 알게 되고 눈밑 시술은 계속 이것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펑처를 하고 있고요. 아까 캣아이 시술할 때도 그렇고 펑처를 하는 부위가 혈관이 많은 부위이기 때문에 이 부위를 펑처를 할 때는 반대쪽 손으로 스킨을 집어 올리면서 펑처를 하게 되면 혈관 손상이 없고 멍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아이필러로 시술하고 있고요.
다크서클 부위와 꺼져 보이는 부위에 한쪽당 보통 10개 정도씩 골고루 삽입을 합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나 잔주름을 개선을 하려면 얇은 피부에 바로 밑에 얕은 부위에 삽입을 해야 됩니다. 니들로 되어 있는 제품은 얕게 시술하면 뚫고 나오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시술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고 얕게 집어넣기가 어려운데 이 아이필러는 캐뉼라기 때문에 손쉽게 피부 밑에 얕게 시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매우 얕게 들어가고 있죠. 이렇게 해야 효과가 좋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 시술 전후 사진입니다. 시술 후 2, 3주 후에 찍은 사진이고요. 처음에는 눈꼬리가 많이 처져 있고 눈썹도 좀 처져 있는 모양이었고 눈 밑에 다크서클과 고랑도 좀 심한 상태였는데 시술 2, 3주 후에는 수술 직후에도 눈꼬리와 눈 위, 또 2, 3주 지난 지금도 눈꼬리와 눈 위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 눈 밑에 다크서클과 고랑은 굉장히 많이 호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눈꼬리가 올라간 것은 측면 사진에서 더 확실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이분은 눈 밑 꺼짐이 있어서 볼륨을 주는 듀오텐을 시술할 예정입니다. 볼 전체도 꺼짐이 있어서 코그 스레드로 같이 시술할 예정이고 눈밑은 가장 심하게 꺼져 있는 부위를 디자인을 했습니다. 삽입을 할 부위를 마취를 하고요. 인프라 오비탈 너브를 너브 블럭 합니다. 자이고마는 자이고마틱 너브가 담당을 하기 때문에 자이고마틱 너브도 같이 마취합니다. 자, 듀오텐을 삽입할 예정인데 듀오텐은 여러 개의 모노스레드를 합쳐놓은 제품이기 때문에 듀오텐 한 개가 모노스레드 10개를 삽입한 효과를 볼 수 있어서 간편하게 여러 번 집어넣지 않고 몇 번만 집어넣어서 간편하게 시술을 할 수 있고 또 섬유화된 조직으로 필러는 시술이 어렵거나 시술해도 별로 모양이 좋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 좀 듀오텐을 적극적으로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볼륨을 디테일하게 넣어줘야 되는 눈밑 꺼짐이나 흉터 아래, 옆광도 아래 유착 부위, 또 깊은 주름 등에 사용하면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PDO 스레드는 시술 후에 또 약간의 에데마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볼륨도 자연스럽게 생기고 또 환자 만족도도 아주 좋습니다. 또 필러는 시술 후에 위치가 변할 수 있지만 듀오텐은 삽입 후에 위치가 이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원하는 부위에 정확하게 볼륨감을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눈 아래는 처음에 PPT 강의에서 보신 것처럼 오비큘라리스 리테이닝 리가멘트가 있기 때문에 듀오텐 진입 시에 저항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항이 있는데 특별히 위험한 구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뚫고 진입을 하면 오비큘라리스 리테이닝 리가멘트 컴플렉스 안쪽으로 진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썬큰 아이의 경우에 오비큘라리스 리테이닝 리가멘트 컴플렉스 부위가 가장 많이 꺼져 있고 또 단단한 섬유성 조직이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실을 넣거나 필러를 넣어서 볼륨을 올릴 때 리가멘트 컴플렉스에 최대한 가깝게 안쪽으로 삽입을 해야 원하는 꺼진 부위가 자연스럽게 볼륨이 생긴다는 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듀오텐 삽입 후에는 고정마개를 빼고 가이드실을 한 가닥만 잡고 천천히 빼는 것이 좋은 시술 방법입니다. 저는 케이스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한쪽당 듀오텐을 3개에서 5개 정도 삽입하고 있습니다. 잡고 캐뉼라를 빼고 실을 한 가닥만 잡고 천천히 뺍니다. 세 번째 케이스 전후 사진입니다. 시술 받기 전에는 눈밑 꺼짐이 심하고 눈밑 고랑도 굉장히 눈에 많이 띄는 상태였는데 시술 후 2-3주 후에는 굉장히 눈밑 고랑도 좋아지고 눈밑 꺼짐도 없어지면서 전반적으로 시술하기 전보다 시술한 후에 굉장히 어려지고 젊어진 그런 얼굴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